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DB로부터 그 정렬된, 네, 페이징 목록을, 네, 가져옵니다. 자, 여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기준은 한 페이지에 3개씩, 네, 그리고 정렬 기준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가져오도록 했고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 객체, 엔티티가 담긴 요 페이지 객체가 어떤 값들을 제공해 주는지,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냥 자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음, 그 GitHub에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네, 뭐 복붙을 하고,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략 요 정도, 네,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딱히 제 예제에서는 쓰이지 않아서, 네, 이제 주로 쓰는 내용들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으니, 네,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get content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요 가져온 그 어떤 글, 네, 그 요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글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글 개수 값을 네,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DB로 요청한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뭐 실제 사용자는 1페이지로 요청했다면 이제 0으로 요청이 됐겠죠. 네, 그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 기준으로 전체 페이지가 몇 개인지, 뭐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글 개수가 총 14개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3개씩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5개의 페이지가 존재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한 페이지 보여주는 글 개수, 어떻게 보면 페이지 리밋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담겨서 넘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제 뭐 true false 값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요청한 페이지보다 앞선 페이지가 있느냐.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청한 페이지가 첫 페이지냐, 요거는 지금 요청한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냐, 요런 값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값들을 그 화면으로 가져가서, 네, 뭐 다는 아니고 몇몇 정보들은, 네, 또 활용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요 객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엔티티로 담겨 있는 객체다 보니까 요걸 DTO로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처음에 리스트 할 때 보면은 엔티티가 담겨 있는 리스트를 DTO가 담겨 있는 리스트로 변환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죠. 네, 정의를 했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리스트 객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페이지 객체예요. 페이지 객체. 그래서 이거를 어, 뭐 일반 리스트 객체로 DTO로 담아서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메서드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얘네들을 쓸 일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리스트 객체로 변환해서 가져가면은 그냥 해당 페이지에 있는 게시글만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그걸 가지고도 뭐 페이징 처리를 하는 건 가능하죠. 뭐 스프링 데이터 JPA가 아니라 그냥 일반 뭐
페이징 처리, 뭐 마이바티스나 그냥 DB를 가지고 페이징 처리할 때는 뭐 목록은 가져가고 나머지 이런 어떤 값들은 뭐 계산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페이지 객체가 제공해주는 값이 굉장히 뭐 유용하게 쓰일 일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저 페이지 객체로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네,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자, 페이지 보드 DTO 이렇게 좌변을 만들어 주고요. 자, 어떻게 해주느냐면 지금 저 엔티티가 담겨 있는 저 페이지 객체로, 자,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맵이라는 메서드. 네. 이 맵이라는 메서드는 이제 페이지 객체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메서드인데, 자,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맵 안에서 for each처럼 이제 하나씩 꺼내서 그거를, 그러니까 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보드는 엔티티 객체가 되는 거죠. 엔티티 객체. 요 엔티티 객체가 된 엔티티 객체를 이제 그냥 매개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요 변수를 하나씩 꺼내서 이제 DTO 객체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메서드들은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메서드니까 네, 요걸 이제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 객체를 담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곧바로 담기 위해서 이제 생성자를 곧바로 여기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쨌든 페이지 목록이다 보니까 뭐 전체 정보를 다 가져가진 않아도 되고, 우리가 목록에서 보여주면 되는 데이터는 뭐냐? 아이디, 그다음에 작성자, 제목, 그다음에 조회수, 그리고 작성 시간. 요 정도 정보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TO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하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놨는데 잠깐 지우고, 자, 그 인텔리제이 뭐 단축 기능인데요. 음,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인서트 키고요. 뭐 맥 사용자분들은 커맨드 N 키를 누르면 이렇게 뭐 자동 추가하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뭐 아니면 우클릭으로 여기 제너레이트, 네, 여기 제너레이트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뭐 생성자, 게터, 세터, 뭐 이퀄스, 투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클립스에서도 뭐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하나 정의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뭐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집어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이디, 라이터, 타이틀, 피츠, 크리에이트 타임 요렇게 5개만 선택해서 OK를 해주면, 네, 요 5개를 매개 변수로 하는 네, 생성자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비스로 와서, 네, 자, 요게 항상 좀 순서가 헷갈려서 가- 같이 띄워놓고, 네, 자, 제로 아이디, 보드에 담긴 아이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터, 보드에 담긴 라이터, 그 다음에 보드에 있는 타이틀, 그리고 보드에 있는 피치, 마지막으로 보드에 있는 크리에이티드 타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곧바로 이제 얘는 엔티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이제 보드 DTO 객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요 맵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네, 상당히 유용한 메서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네,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네, 다시 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요런 정보들이 모든 것이 다 있는 네, DTO 페이지 객체를 네, 변환을 해냈고요. 이 객체를 이제 리턴을 주는 거죠. 컨트롤러 쪽으로.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여기로 리턴을 받아오는 거고요. 네, 받아오는 거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좀 손볼 것이 있습니다. 뭐, 이 컨트롤러에다가 뭔가를 또 쓰는 게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음, 자, 예를 들어서, 페이지 개수가 총 뭐 20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 글 개수는 뭐 거의 60개 가까이 있다는 의미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3개씩 보여주는 이유는 뭐 지금 게시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되는 개념을 확인하려고 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실제 뭐 서비스 하는 경우는 뭐 보통 최소 10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또 데이터를 많이 넣어놔야 되고 네. 그런 뭐 데이터를 쉽게 조금 쭉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어놓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거기까지는 소개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뭐 한 대여섯 개 글이 있는 상황에서 페이지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냥 지금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뭐 3개씩밖에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페이지 값을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주는 값을 이제 뭐 여기서 바꾸면 네, 거기에 맞게끔 또 페이지 계산이 되고 네, 가져오는 글 목록 개수도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실제 뭐 아까 그 앞선 영상에서 네이버나 뭐 쿠팡처럼 뭐 한 페이지에 뭐 10개씩 보여주겠다, 뭐 20개씩 보여주겠다, 뭐 그런 거를 사용자의 이제 선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그 값으로 요 변수를 채워줘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요거로 DB 쪽으로 요청이 나가게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페이지 개수가 20개라면, 자,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현재 사용자가, 뭐, 3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는 시스템마다 다른데, 어떤 웹사이트는 1, 2, 3, 4, 5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고 보통 이제 3페이지는 뭔가 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지죠. 내가 현재 있는 페이지는 조금 표현이 다르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그거는 여기 구글에서 봐도요. 네. 여기 내가 있는 페이지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링크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5페이지를 봤다면 5페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링크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이 많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보여지는 페이지의 개수가 총 10개입니다. 자,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요 밑에 보여지는 3개만 보여줄 거예요. 3개만. 네. 자, 그렇다라는 건, 자, 만약에 현재 사용자가 3페이지 있다면 1, 2, 3. 만약에 현재 사용자가 뭐 7페이지 있다면, 그러면 뭐뭐가 보여지냐? 7, 8,
9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페이징 처리가 할 일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블럭 리밋이라는 변수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네, 요거를 3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제 이 변수의 용도는 여기 밑에 보여지는 페이지 번호 개수, 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변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네, 약간 여기서 이제 좀 산수가 좀 들어가는데요. 자, 요것도 좀 GitHub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이 조금, 좀, 뭐랄까, 좀 길어요.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스타트 페이지. 자, 요거는 어떤 계산이냐면, 현재 사용자가 1 또는 2 또는 3페이지에 있으면 1을 주는 거예요. 네. 스타트 페이지는 1이라는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뭐 7 또는 8 또는 9페이지에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7이라는 값을 만들어 주게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를 네, 블락 리밋으로 나눠서 네, 요거를 이제 소수점을 올리는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2를 뺀 다음에 또 그 페이지 블럭 리밋 값을 곱해서 네, 더하기 2를 하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요 계산으로 나오는 값은 1, 4, 7, 10. 네, 요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산이고요. 자, 엔드 페이지는 이제 요 값들이 되는 거죠. 3, 6, 9, 12, 15. 네, 그런 형태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같이 고려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음, 총 페이지 개수가 8개라면 8개라면 만약에 사용자가 7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7, 8만 보여지면 되는 거죠. 9페이지는 보여지면 안 되죠. 왜냐면 9페이지를 눌러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3, 6, 9 이런 값을 이제 갖도록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어 9, 9보다 실제 전체 페이지 개수가 작은 값을 갖고 있다면 네, 이제 요게 그런 의미고요. 작은 값을 갖고 있다면 이 9라는 걸 값을 보여주지 말고 전체 페이지 값을 엔드 페이지 값으로 해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망 연산자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가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요 값을 엔드 페이지 값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페이지 값을 엔드 페이지 값으로 해라. 네,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 값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리스트 값과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요 세 가지 값을 모두 다 가지고 이제 화면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모델에다가 그 리스트 이렇게 해서 페이징 HTML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뭐 이런 계산들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은 한데, 네, 이런 이제 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이 파라미터를 화면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는 네, 다음 영상에서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